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남편과 부인이 둘 다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인데도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과 육아하는 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건강보험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난임과 어린이 환자 지원을 늘리고 가벼운 증세의 환자가 곧장 대형 병원으로 가면 병원비를 더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폐렴에 걸려도 항생제를 복용하고 충분히 쉬면 1, 2주 안에 낫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 환자는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데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만큼 완치할 때까지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 작동 내용을 담은 법령을 지난 4월 17일에 시행했습니다. 만약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남편과 부인이 둘 다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인데도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과 육아하는 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결과 주중 노동시간은 남편이 아내보다 1.3배 정도 길었지만 주중 가사시간은 남편 17.4분, 아내는 129.5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7.4배 길었습니다. 주중 육아시간도 남편 14.9분, 아내 52.2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3.5배 많았습니다. 주말 역시 아내의 가사 육아시간이 남편보다 각각 4.3배, 1.7배씩 많았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건강보험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난임과 어린이 환자 지원을 늘리고 가벼운 증세의 환자가 곧장 대형 병원으로 가면 병원비를 더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난임 치료에 연령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적용 횟수도 시술별로 두세 차례 늘립니다. 또 어린이병원 등 영유아 환자 지원은 물론 야간 응급 환자 전담 인력도 3배에서 5배 더 뽑기로 했습니다. 증세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 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증 환자가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장 대형 병원으로 가면 전체 병원비에서 환자가 내야 할 금액인 본인 부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6조 4,500억 원가량을 추가 투입하면 보장성 강화 대책 전체 예산만 41조 5,80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커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지난해에도 63조 원 넘게 썼는데 9년 뒤에는 지출이 2배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손해를 막으려면 보험료와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법뿐입니다. 우선 보험료율은 종전 연평균 3.2% 인상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직장인 기준 월 4,000원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법정 최고 한도인 8%에 도달해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보험료도 어쨌든 임기 내에는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국고 지원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들어오는 게 없는 건데 뭐 어떻게 보장성 강화를 확대하겠다는 건지. 정부는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나 이자 소득 등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진료비가 아무리 비싸도 최대 30%만 내면 되는 외래 정액제 적용을 현행 65살에서 70살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인 셈인데 일부 더 걷고 덜 줘서 재정을 아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우려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원룸촌입니다. 부업이라고 쓰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주부들이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서 어떻게 포장하라고 뭐 얘기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얇은 장갑 사가지고 껴가지고 미세먼지 마스크에 귀걸이끈을 끼우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는 동네 부업자입니다. 이것도 손가락 뒤에 마스크는 이양 외품이어서 허가받은 시설에만 제조할 수 있는데 이 업체는 주문이 폭주하자 무허가 부업장에 제조를 의뢰했습니다. 그 외부 업체에 저거 의뢰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만 만들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만들. 경기도가 최근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 78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43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350원에 불과한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2,000원에 판매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 속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겠다고 하는 악덕업자.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형사 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양육자의 10명 중 8명은 비양육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 가족 형태의 10.9%를 차지하는 한부모 가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로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중 모자 가정이 전체 51.6%, 부자 가구는 21.1%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월 219.6만 원으로 지난 2015년 조사의 189.6만 원보다 늘었지만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 389만 원에 견주면 약 56.5% 수준에 그칩니다. 한부모의 84.2%가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이 낮아 근로빈곤층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80%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는데 특히 78.8%,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함께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 전담기관이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양육비 지급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한부모 가족단체는 지난 2월 말 발의된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이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든지 신상 공개가 된다든지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그들도 생활에 불편함을 줘야지 지급할 의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한편 여가부는 지난 4월 12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요즘 그럼 행복도를 10점 만점 몇 점 정도인 것 같으세요? 6.5점. 왜요? 저 취업을 못해서 이제 취준생이라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불황의 취업난에 행복보다는 불행을 느끼기 쉬운 요즘 한국인의 행복 정도를 평가한 지수가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 기업 사회공헌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1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데 주관적인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18점,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60대가 6점대로 가장 행복한 반면 20대, 30대는 간신히 5점을 남겼습니다. 행복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특징들도 이 세대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편이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성향은 좀 낮습니다.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는 것은 이 시기에 굉장히 강한. 요일별로는 목요일이 가장 행복지수가 낮았습니다. 주초부터 지속된 일과에 피로감이 커진 탓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해외, 3위는 제주였고 최하위는 인천, 서울이었습니다. 국가적 이벤트에 따라 행복지수도 출렁였는데 남북 정상회담, 평창올림픽 때는 높아졌지만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수능일에는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데이터가 더 축적되면 더 깊고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66년 만에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리고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순 위헌 의견이 3명, 헌법 불합치 4명, 합헌이 2명입니다.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 법을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현행 자기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사 낙태죄는 낙태수술 의사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이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하고 개정되지 않으면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처음 규정된 이후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낙태죄는 7년 전인 2012년 4대4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헌재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22주 이전에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오는 5월 5일까지 모두가 봄이다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어린이날 선포와 어린이 문학가로만 알려졌던 방정환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활약을 새롭게 재조명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어른들만의 기념일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기념일이기도 함을 알리는 취지입니다. 전시 관전 포인트는 저희 방정환 선생님 생애를 시각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어린이들이 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따라가서 보시면 파란색 선을 따라가 보면 방정환 선생님이 자료를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방정환 선생님들이 그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뭐 개벽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황색 선을 따라가시면 그 말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독립신문 나눠주기, 방정환 어록, 말판놀이 등 다양한 체험 활동들도 함께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선물할 계획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계자는 억압받던 일제강점기 시대에서도 모두가 봄이 되기를 꿈꿨던 방정환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나가며 자신들만의 희망찬 봄을 꿈꾸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도농협동연수원에서 도농협동 CO 리더 어울림 과정이 열렸습니다. 농업 농촌의 가치 및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이해와 소비자와 농업인 교류 등을 목표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육아방송 시청자위원단과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업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도농 어울림 과정은 도시민과 농업인이 같이 1박 2일 동안 함께 연수를 받으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직접 농촌 현장으로 가서 농사 체험을 함으로써 도시민들은 농업인들을 이해하고 또 농업인들은 도시민과 교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김인년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 기회를 통해 우수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알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혜진 육아방송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아방송은 다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전하며 농촌과 우리 농산물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농업 농촌의 가치를 주제로 우리 농산물을 통해 농업 농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강연과 우리 시대 행복한 건강법을 주제로 암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연수 과정의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2019년 육아방송 시청자위원회 2분기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은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청자위원과 자사 조혜진 이사장, 김호중 편성제작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은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청자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육아방송 임직원은 이를 잘 수용해서 방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청자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편성제작본부장은 현황 보고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에 대한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과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방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저출산 시대 육아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육아방송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보다 좋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재훈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돕는 일과 아동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온 67년 역사의 국내 최대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은회관 앞에는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또 받쳐서야만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이 선포한 어린이 헌장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유엔의 세계 아동 인권 선언보다 30년 이상 앞서 어린이 헌장을 발표했지만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는 요원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6년 연속 OECD 국가 중 아동 행복지수 꼴찌, 매년 늘어가는 청소년 자살률, 연이은 아동 성범죄와 어린이 아동학대 사고 등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동의 1차적 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가정이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아이들은 각종 위험과 삭막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이혼율 증가, 그리고 가족 해체, 가정 공동체의 붕괴 등으로 외톨이 환경 속에서 컴퓨터와 TV가 키운 아이들은 이기심과 외로움, 사회성 부족, 폭력성 등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서 예방 심리교육, 방과 후
돌봄 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국내 어린이들은 약 82만 명에 이릅니다. 재단은 빈곤가정아동의 의식주 지원뿐 아니라 학대아동의 보호, 위탁 가정으로의 연계, 재활과 심리치료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광고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애드보커시를 통해 아동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법,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올곧게 자라게 하고 아동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문화와 인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골목 문화가 사로잡아버린 도시의 아이들에게 즐겁게 뛰어놀 공간을 돌려주고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는 소외된 아이들의 두 손에 악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만 보며 달리는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이웃이 있음을 알려주고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친구와 우산을 나누어 쓸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이렇듯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물질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의 문제를 건강한 마음과 정서를 키워주는 일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른들이 움직이지만 미래 세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 행복은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과 관,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말처럼 어른들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할 때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밝아집니다.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위해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동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마음껏 울게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인내심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